Xin chào các bạn.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대표 강사 윤선혜입니다. 자, 우리 벌써 8과까지 왔고요. 8과 첫 번째 제목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가족, 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가족을 주제로 이러한 문법 포인트들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복수를 나타내는 표현. 복수, 뭐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니응 있죠. 근데 이 니응이 또 다른 용법으로 복수는 복수인데 어떠한 특별한 용법을 가진대요. 그래서 그거 오늘 한번 배워볼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를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다. 네, 그거 우리가 배웠던 그거 맞는데 숫자 앞에 쓰여서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수량임을 나타낸대요. 요 용법 배워보실 거고요. 세 번째, 우리 람사오마 배워보셨던 적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뭐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표현 르과 결합을 해서 1단원에서는 람사오 또는 람사오마만 배워봤다면 르과 결합을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요런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배워보실 거고요. 자, 4번, 5번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건지 또는 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어 하나하나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결합을 해서 얘가 구어체적으로 어떤 뉘앙스를 내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뉘앙스를 챙겨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입에만 익히고 이따 뒤에서 볼게요. 건지, 람지 얘를 문장 뒤에 한번 붙여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바로 미니 독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공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일라 있죠? 먼저 예 해볼게요. Tôi là con cả trong một gia đình nghèo. Bố mẹ tôi là nông dân ở Bến Tre. Gia đình tôi có đông anh em, ba trai, ba gái. Gia đình có đông anh em rất vui nhưng cũng có lúc rất buồn. Luôn có chuyện để lo nghĩ. Từ nhỏ tôi đã phải làm việc giúp đỡ bố mẹ. Nhờ vậy tôi sớm biết tự lập. Tôi mong sau khi tốt nghiệp đại học sẽ tìm được việc làm với thu nhập tương đối để giúp đỡ các em ăn học. 네, 좋습니다. 볼게요. 나는 뭐라고 하나 있죠? 건까 하면 건까 장남이에요. 자, 반대되는 건웃 하면 막내입니다. 그렇죠? 나는 장남이야. 어디에서 좀 gia đình nghèo 하면 뭐의 반대말? 그렇죠. giàu 의 반대말이 nghèo 하면 가난한이죠. 나는 가난한 한 가족의 장남이야. 자, 몸에 또일라 나의 부모님은 농dân ở Bến Tre 했어요. 나는 나의 부모님은 벤츠에서 농민이시다라고 했죠. 자, gia đình tôi 나의 가족은 có 있어 đông anh em 있죠. đông 하면 분벼. 그러면 anh em 하면 형제라는 뜻이죠. 나의 가족은 형제가 굉장히 붐빈다. 와우, ba trai và ba gái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이 있대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남자가 세 명, 여자가 세 명 이렇게 있다는 거죠. 볼까요? gia đình có đông anh em rất vui 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이 많으면 즐거운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có đông 하면 뭔가 분벼. 우리 형제들이 많아서 굉장히 즐거워. nhưng 그렇지만 cũng có lúc rất buồn. 어떤 때도 있대요. 굉장히 슬픈 때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luôn có chuyện để lo nghĩ. 항상 có 있어. chuyện 일이 있어요. 어떤 일? 네. 뭐뭐 하기 위한 일? lo 걱정하고 nghĩ 생각해야 될 일들이 항상 있었대요. 그렇죠? từ nhỏ 어렸을 적부터 tôi đã phải làm việc. 뭘 해야만 했어요? 나는 일을 많이 해야 됐다. 왜? 나는 이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 건까 장남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는 일을 많이 했어. 해야만 했어. giúp đỡ bố mẹ. 누구를 도와서? 그렇죠. 부모님을 도와서. 우리가 줍도 돕다. giúp đỡ 역시 돕다예요. 그렇죠? nhờ vậy.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인해서 또 나는 sớm 일찍 biết tự lập. 자립하는 법. tự lập 하면 자립이죠. 자립하는 법을 일찍 알게 됐어. 자, 또 나는 mong 하면 여러분 뭐죠? mong 하면 hy vọng 과 같아요. 그러면
나는 꿈꾼다, 바란다. 뭘 바라고 있을까요? Sau khi tốt nghiệp đại học, 내가 대학교를 tốt nghiệp, 졸업한 뒤에 sẽ tìm được việc làm. 내가 tìm được, 찾을 수 있게 되길. 그리고 어떤 거? 일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대요. với thu nhập tương đối. 어떤 것? 뭐와 함께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thu nhập 하면 우리가 수입이죠. 수입이 tương đối 하면 여러분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높은 직업을 얻고 싶어. 뭐 하려고요? 네, giúp đỡ. 도와주기 위해서 누구를 các em ăn học. 자, các em 하면 동생들이 ăn học 하면 여러분 뭐랑 같냐면 học 과 같아요. 먹다라는 단어와 가끔 ăn học 또는 ăn mặc, ăn là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합된 거 볼 수 있는데 다 요 중심 단어 học, mặc, làm 이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또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독해 봤어요. 우리 한 가족에서 건까 장남이 가진 어떤 고충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그럼 바로 회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밍이 đến thăm bà Hai 했어요. 밍 đến thăm bà Hai. 하이 할머니를 방문하러 왔어요. 밍이라는 손주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문법 포인트로 뽑았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래요. các anh chị nghe nhé. Bình đến thăm bà Hai. Bà ơi, cháu đến thăm bà đây này. Ai vậy? Phải thằng Hưng đó không? Dạ, không phải đâu bà. Cháu là Bình đây. Bà khỏe không bà? Bình nào vậy? Cháu chắc có những 20 đứa, mà bà thì già rồi, lẩn thận. Bà ơi, bà không nhận ra cháu sao? Cháu là con của Tư Thu. Hồi trước, ở kế bên nhà bà nhớ không bà? Con của Tư Thu đây sao? Trời ơi, dạo này cháu lớn quá, làm sao bà nhận ra được? 5-6 năm rồi còn gì. Ba má cháu dạo này khỏe không? Dạ, ba má cháu vẫn khỏe. Chị Hoa, anh Hưng, anh Tuấn có hay về quê thăm bà không bà? Thăm gì mà thăm, đứa nào cũng bận, lấy đâu ra thời gian mà về thăm bà. Cô Út đâu mà cháu không thấy vậy bà? Nó đi chợ, chắc là sắp về rồi. Ngồi uống nước đi cháu. Lần này cháu về chơi được lâu không? Dạ, có 1 tuần thôi. Cháu sắp thi tốt nghiệp rồi nên bận lắm. Bà ơi, cháu có cái này biếu bà. Cháu đến thăm bà là quý rồi. Mua quà làm chi? Dạ, quà nhỏ mà bà. Bà nhận cho cháu vui, nghe bà. 네. 계속 미소가 지어지는 게 유독 국악만 이렇게 음성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웃었던 게 이 하이 할머니 연기를 너무 잘하지 않으세요? 저희 교수님 중에 민정희 교수님이라고 교수님들 중에 짱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연기를 하신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분 얼굴도 알고 해가지고 계속 웃음이 막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하셨구나. 봉지 소리도 막 내시고 물도 따라주시면서 자 가봅시다. 아이고 우리 교수님들 보고 싶네요. 그죠? bà ơi 하죠. 할머니 cháu đến thăm bà đời này 했어요. cháu 제가요. đến 왔어요. 자 đến thăm 하면 누군가를 방문하러 간 거죠. 누구를 할머니를요. 여기 제가 왔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제가 우리 교수님을 연기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ai với 누구니? 그냥 하겠습니다. phải thằng Hưng đó không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phải không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뭔가 문법적으로 좀 어그러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문법적으로 어그러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어체적인 표현인 거죠. 너 걔 맞구나, 맞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ó phải l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면 có phải là thằng Hưng đó không? 이거죠.
그쵸? 근데 이제 구어체적으로 많이 생략을 하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흥이라는 녀석 맞지? phải thằng Hưng đó không?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자, 만나볼까요? 야, không phải đâu bà. 자, không đâu,죠. 그쵸?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cháu là Bình đây. 저 밍이라고 해요. bà khỏe không bà? 했어요. 자, 잘 지내고 계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잉? 어떤 빙이냐? 빙 갑자기 더 늙었어, 그쵸? 빙 nào vậy? 했어요. 어떤 빙이니? 라고 하니까 cháu chắc có những 20 đứa mà bà thì già rồi. lởn thởn 합니다. 자, cháu 손주고 cat 하면은 역시나 증손주예요. 그래서 내가 손주랑 증손주가 합하면 có 있어 những 20 đứa mà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문법 핵심 포인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복수인데 여러분 뭐뭐들 맞아요. 그런데 그 수가 굉장히 많음을 나타낼 때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여기 những 없어도 되죠. có 20 đứa 해도 돼요. 그런데 할머니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cháu 짝이 굉장히 많아. 20명이나 돼. 딱 이런 뉘앙스 2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베트남어로 미응을 숫자 앞에 써서 20명이나 되는데 미응 20 người, 미응 20 đứa 어린 친구들이니까 đứa 를 썼죠. 그렇죠? mà bà thì già rồi. 나 이미 늙었어. 아우 노망이야 진짜. 딱 이런 느낌으로 런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헷갈리고 노망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왜 어른들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런던 합니다. 자, 마을 할머니 어떻게 절 못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마 không nhận ra cháu sao? sao 문장 끝에 쓰인 뭐죠? 어떻게 뭐뭐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마 할머니가 nhận ra 하면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cháu là 저는요. con của Tư Thu. Tư Thu의 자식이잖아요. hồi trước 예전에 ở kế bên nhà bà 했어요. 할머니 집 옆쪽에 살고 있었던 우리 투투의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하죠. 이제 하나씩 설명을 정보를 드렸으니까 bà nhớ không bà? 기억하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기억해요. 그죠? 자, 그 다음 기억하실까요? con của Tư Thu rồi sao? 자, 여기 네가 어쩐 일이야? 이거죠. 뚜투의 자식이 너희 여기에 어쩐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trời ơi, 세상에나 dạo này 요즘 cháu lớn quá. 네가 진짜 컸구나. 조용히 잘하고 있나요? làm sao bà nhận ra được? 했습니다. 그렇죠? làm 오늘 문법 포인트 하나 있었죠? làm sao 하고 싶은 말하고 được 하면 어떻게 하면 띠리리 할 수가 있어 라는 거죠. 우리가 làm sao mà 배웠던 것에서 르만 붙이시면 돼요. 그렇죠? làm sao 어떻게 하면 bà 할머니가 nhận ra 알아볼 수가 được 있겠니? 이거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cháu lớn quá 너무 커버린 거죠. 그렇죠? năm 6 năm rồi còn gì? 했습니다. 자, 5, 6년이 이미 지났는데 còn gì? 자, 우리가 còn 하면 원래는 남아있다라는 뜻이고 gì 하면 뭐죠? 무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남아있다고? 이거는 뭐죠? 5, 6년이나 이미 지나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이 기억해낼 수 없고 알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가 남았길래 5, 6년이 지났는데 뭐가 남았길래 그건 뭐죠? 내 기억 속에 하나도 없다는 그런 뉘앙스를 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마마 짜오 너의 부모님이 dạo này 요즘 khỏe không? 건강하시니? 야, 네. 마마 짜오 vẫn khỏe ạ. 저의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하세요. vẫn, 그쵸? chị Hoa, anh Hưng, anh Tuấn.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동네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쵸? 화 누나랑 흥 형이랑 뚜원 형은요. có hai về quê thăm bà không? bà 하고 물어봤어요. 자,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có không 이면 뭐뭐 합니까? 그런데 hai về quê thăm bà 이거 어떻게 볼 거죠? 자주 해요? 자주 왜
고향에 오나요? 뭐 하러? 할머니를 방문하러 고향에 자주 오시나요? 자주 귀향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약간 불평 아닌 불평으로 탐지마 탐 했습니다. 그쵸? 자, 이거 볼까요? 방문하는 게 뭐길래 방문을 해? 이게 뭐죠? 아유, 뭐 한다고 방문을 하겠냐? 방문이 뭐냐? 무엇이다냐? 하나도 눈곱빼기도 안 보여. 이런, 저 잘하죠? 이런 뉘앙스가 바로 탐지마 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 너 좀 뭐 좀 먹었니? 안지마 안 이런 식으로 동사를 여기에 똑같이 결합을 시키는데 이게 길래 이게 뭐라고 그런데 이러하냐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알죠? 뭐 알겠죠? 뭐 한 게 없다는 의미에서 탐지마 탐. 방문이 그게 무엇이다냐? 오지도 않는다야. 탐지마 탐 이렇게 갑니다. 그쵸? 르나우 어떤 녀석들도 어떤 녀석이든지 꼼 역시 바쁘단다. 어떤 녀석들도 다 바빠. Lỡ đâu ra thời gian mà về thăm bà 했습니다. 자, lỡ đâu ra thời gian 이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꺼내서 근데 어디서 꺼내서 나오냐 이게 이제 합해진 표현인데요. 사실 요거는 여러분 밑줄을 이렇게 치고 한 번에 보시는 게 좋아요. 어디서 꺼내서 놨다. 어디서 꺼내 왔다 이거예요. 그럼 시간을 어디서 꺼내 와서 그런데 왜 탐바 할머니를 방문하러 오겠니 이런 거죠. 자, 어떤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짠 뭔가 귀한 걸 꺼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 아세요? 응? 그럼 lấy đâu ra 할 수 있어요. 어디서 났어? 딱 그 표현이 lấy 하면 뭐죠? 가져오는 거죠. đâu 어디서 라 꺼냈니 이거죠. 그러면 시간을 어디서 꺼냈길래 시간을 어떻게 꺼낼 수 있길래 나를 방문하러 오겠어 이거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Cô út đâu mà cháu không thấy với ba 했어요. 자, cô út 하면 막내 고모죠. 이 집에 이제 막내 고모가 살고 계시나 봐요. đâu mà 어디에 갔길래 đâu 하면 어디죠? 마 뭐뭐 하길래 cháu 제가요? 그럼 저희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 갔나 봐요. 자, 하이 할머니가 이제 말해요. 너 그 아이가 고모를 가리키는 거죠. 늦어. 시장에 갔어. 짝라 틀림없이 싹외로 했습니다. 곧 올 것이요. 그쵸? ngồi 앉아라. uống nước đi cháu 했습니다. 자, 물 좀 마시거라. 또르르르 그쵸? 소리가 났죠? lần này 이번에 cháu 너가 về chơi được lâu không? 하고 물었어요. 여기 왔는데 와서 놀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lâu 오랫동안 하고 물어보니까 미잉이 야, có một tuần thôi à 하죠. 아, 여기 일주일밖에 못 있어요. 제가 일주일 밖에라고 표현했어요. 쌤, 이 토이 때문인가요? 맞아요. 이 토이 있고요. 또 하나, 다음에 숫자가 오면 그 숫자가 적음, 여기서는 일주일이라는 이 기간이 적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꿔 쓴다면 지, 뭐, 또는 토야 또는 꺼도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ó một tuần thôi. cháu sắp thi tốt nghiệp rồi. 제가요, 곧 뭘 한대요? 시험을 본대요. nên 그래서 bận lắm. 너무 바빠요. 자, bà ơi, 할머니, cháu có cái này, biếu bà. 자, 또 부스럭부스럭 뭘 꺼냈죠, 그렇죠? 제가요, 이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왔어요.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biếu bà. 자, 우리가 biếu 하면 뭐랑 비슷한 말이냐면 땅과 같아요. 선물을 땅땅땅 하고 주는데 조금 더 굉장히 정중하게 드리는 거예요. 물론 땅을 쓴다고 해서 이게 버릇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따로 높임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사람한테 또는 중요한 사람한테 이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biếu 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biếu 제가 정중하게 할머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감동 cháu đến thăm bà là quý rồi. 너가
나를 할머니를 방문하러 온 것만 해도 꼬이 굉장히 귀한 거야. 이미 귀한 건데 뭐 꼴람지 딱 이런 것들 다 우리 정서랑 너무 비슷하죠. 뭐 하려고 선물 사왔다냐 딱 이런 거죠. 그쵸? 자, 뭐 하려고 람지 이거죠. 그쵸?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 여기서 콩건 무엇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선물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뭐 하려고 사왔다냐 어떻게 말해요? 무엇고 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은 좋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빙이 말해요. 관영 마바 뭐뭐잖아요. 작은 선물이잖아요, 할머니. 마년 쪼짜오 vui nghe bà 했습니다. 자, 할머니 받아주세요. 저 대상 형용사. 자, 제가 기쁠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제 마음 좀 이걸 굉장히 의역하면 제 마음을 받아서 좀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저로 하여금 기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할머니가 좀 받아주세요. 네, 봐. 제 말 들으세요, 할머니.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네, 이런 말 정말 이 상황에서 씁니다. 저도 지난 추석 때 제가 한 15년 전에 살던 하숙집의 아주머니 아저씨께 선물을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까먼하다. 근데 무엇걸 람지 손에 낼라 rồi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하려고 사왔어? 딱 이런 표현들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서랑도 되게 가깝게 있죠. 모든 말들이. 그래서 정말 반가웠던 어떤 표현들이었고 또 이 내용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문법들 하나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복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들이라고만 우리가 공부를 끝내면 안 돼요. 그 뒤에 나오는 그 숫자가 화자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어땠어요? có 20 đứa 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có những 20 đứa mà 이렇게 했죠. 그쵸? 20명이나 있잖아. 이렇게 했죠. 여기 볼게요. Chao chat của bà. 할머니 손주들이 있잖아. 여기 없어도 되지만 화자가 생각하기에 20이란 숫자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có những 20 đứ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법 가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이나 사실 여기 번역을 어떻게 하면 더 좋으냐면요. 할머니 손주가 20명이나 있어요 라는 그 수가 많음을 나타내는 딱 뭐뭐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는 적은 수량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 약간 앞에랑 다르죠.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수량이 많음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이번에 적음을 나타낼 때 보통 우리가 아는 게 단지 뭐뭐인 지 있었죠. 그렇죠? 지, 토이 있었는데 이 거가 수량 앞에 쓰이면 그 숫자가 적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문 보면요. cháu nghĩ 제가 쉬었어요. có một tuần thôi 했습니다. có thôi.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to이와 많이 짝을 써서 쓰기도 해요. 언제 거가 수량이 적음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리고 이때는 뭐랑 바꿔 쓸 수 있어요? 지와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이 보면 chỉ có 또는 có thôi 또는 chỉ có thôi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우리 거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자, 첫 번째 어떤 거 있어요? 동사, 일반 동사는 뭐죠? 가지고 있다, 가지다, 존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문법적으로 의문문을 만드는 형식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저랑 같이 VSL 1부터 하셨던 분은 아주 지겹도록 동형컴 그죠?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주어 동형컴 하면 뭐라고 했죠? 주어는 동사 합니까? 형용사 합니까? 자, 생략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대답은 뭐랑 갈렸어요? 그렇죠? yes일 거도 있는 거예요. 또는 com도 있죠.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안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그냥 동사가 쓰이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번도 해석을 하면서 넘어간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동사를. 예를 들어 너 밥 먹었어? 또 뭘 먹었어? 미거이? 라면 먹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 라면 먹었어. 그럼
그냥 똑같이 안이라는 의미인데 có ăn 해서 이 안이라는 동사를 화자는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나 먹었잖아, 먹었다니까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có 동사 요거는 뭘 한다? 동사를 강조하는 용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거죠. có 다음에 어떤 숫자나 앞에서 뭐 봤어요, 여러분? 그쵸? 어떤 기간, 뭐 또한 일주라는 기간을 봤어요. 자, 이런 기간,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이 숫자나 기간이 굉장히 적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는 또 뭐랑 바꿨을 수 있더라? 찌와 바꿨을 수 있고 뒤에 토이와 결합을 하기도 한다더라.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네, 잘 써놓으시고요.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빵빵. 자, 이번에는 làm sao được 요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따로 외우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미 làm sao 알고 있어? 끝에 르만 붙여주면 할 수 있어 이런 의미.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하겠어 라는 결국 뭐죠? 못하겠다는 거죠. 네, 제가 예전에 세태기를 이렇게 찍는데 거기에 산간 지역에 가서 살아있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게 뭐냐면 샐러드인데 쌀랏 한데 까송이에요. 이 까 하면 뭐죠? 물고기가 송 하면 살아있는 정말 리얼 프레쉬 피쉬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먹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람싸우마 안르 이렇게 했어요. 람싸우마 안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들어오기 있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람싸우마 안르 제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겠어? 제가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안 륵 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륵 할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륵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절대 못하겠어. 이런 표현으로서 결코 그럴 수 없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네. làm sao ăn được. làm sao mà nhớ được.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어? 너무 어려워. làm sao mà học được. 이런 식으로요. 마 붙이셔도 좋아요, 여러분.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되고. 그쵸? 자,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 있죠? 너 정말 많이 컸구나. dạo này 요즘 cháu lớn quá. 네가 진짜 많이 컸는데 làm sao mà nhận ra được 했습니다. nhận ra 하면 무언가를 알아보는 거라고 했죠? 자,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 자, 그건 뭐예요? 할머니가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긍정할 거예요. 건지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여러분들 자꾸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 보면 뭐뭐잖아, 더 이상 뭐뭐 할 게 없다, 더 이상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어떤 말이 있고 건 하면 뭐죠? 원래는 남아있다 라는 게 원래 얘가 가진 동사의 뜻이에요. 그쵸? 지 하면 이거는 무엇, 무슨. 그러면 뭐가 남아있겠어? 이거죠. 뭐가 남아있겠어? 우리 사이 끝났어. 뭐가 남아있겠니? 그쵸? 그런 뉘앙스, 그 느낌 그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사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더 이상 없는 일이야 라는 의미에서 내가 뭘 남아있겠어? 즉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우리는 의미를 발전시켜서 이 느낌을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볼까요? 자, chúng ta 우리가 không gặp nhau 서로 만나지 않았잖아. 몇 년 동안 năm 6năm rồi.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서로 5, 6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 근데 5, 6년 동안 안 남았는데 뭐가 남았다고 뭐 끝났잖아.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건지를 넣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làm như vậy. 이처럼 하면 không hết 건지. không 하면 여러분 원래는 고장난이란 뜻이죠. 근데 관계가 고장난 건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끝나버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 뭐가 남아있다고 건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괜찮으시죠? 요거는 뭐예요? 더 이상 어떤 이런 상황을 되돌리거나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남아있다고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더 이상 뭔가 되돌릴 수 없어. 이런 뉘앙스로서 뒤에 건지를 붙여줍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làm gì 이거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건지와 làm 지를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물론 뉘앙스는 살짝 변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뭐예요? 해서 뭐해 이거죠. 뭐하러 뭐뭐 해. 오케이? 이런 거예요. 엄마 나 지금 예를 들어 요새 누가 유명하죠? 요새 유명한 가수 누구시죠? 생각이 안 납니다. BTS, 전 BTS 좋아해서 나 BTS 콘서트 가야 돼 이러니까 너 가서 뭐 하려고 하냐? 저 부모님이 đi làm gì? con à, con đi làm gì? đi thư viện đi, 도서관이나 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예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할 필요가 없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 갈 필요 없어. 내일 làm gì?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느낌을 자꾸 챙겨 가셔야 돼서 제가 생생한 이런 예문을 자꾸 들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선물은 뭐 하려고 사니? 하고 우리 손주한테 말했죠. cháu mua của làm gì? 이거죠. 주변에서 혹시 베트남어 나 공부해 이러면 너 베트남어 뭐 하려고 하냐? 그렇죠? 너 할 필요 없는 거야. 왜 해? học tiếng Việt làm gì? 이런 사람 있으면 엉덩이한테 콕 때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재밌는 문법들을 쏙쏙 많이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문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만들어 드려 볼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